이런 것보다는 이 핸드폰의 핵심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민성입니다. 앞머리가 떡 쳤네. 제가 지난번에 올린 플립4 첫인상 리뷰 영상은 잘 보셨나요? 플립4 자체도 궁금하지만 사실 전작인 플립3랑 뭐가 달라졌는지가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아무래도 플립3 유저인데 플립4로 넘어갈까? 아니면 다른 휴대폰 쓰고 있는데 플립4로 넘어갈지, 기존이랑 뭐가 달라졌는지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플립3랑 플립4 정확히 뭐가 달라졌는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이런 거 못하겠어. 3년차 유튜버인데. 자, 일단 외관부터 볼게요. 외관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힌지의 개선이에요. 디자인도 바뀐 게 없는데? 싶을 정도로 디자인은 거의 유사한데 이 힌지만큼은 진짜 얇아졌거든요. 이 접히는 부분, 이 힌지 베젤이라고 하나요? 이 부분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그러니까 한 반에서 3분의 1 가까이 줄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접었을 때 가장 체감이 많이 되는데, 플립3 때는 사실 이렇게 접었을 때 이렇게 윗부분에 누가 봐도 나 여기 힌지 있다, 베젤 있다, 이렇게 되게 자기 주장이 좀 확실한 편인데, 플립4는 이 힌지랑 이 전체적으로 윗부분 베젤이 되게 얇아지면서 훨씬 깔끔해졌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접었을 때도 기존 전작인 플립3는 접히는 부분이 되게 이렇게 좀 도톰하게 나 접힌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 플립4는 이 접히는 부분도 되게 얇아져서, 사실 이것도 이렇게 육안으로 직접 3랑 4를 비교해서 이게 얼마나 두께가 얇아졌는지 봐야 비교 가능한 거지만, 이 힌지가 얇아졌다는 거는 솔직히 폴더블 폰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 힌지 베젤 얇아진 건 진짜 칭찬 많이 하고 싶어요. 사실 힌지 다음으로 저한테는 이 재질 바뀐 것도 되게 컸어요. 이 크림 컬러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게 번쩍번쩍하죠. 기존에는 이렇게 유광 컬러였는데요, 깔끔한 무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유광 컬러가 이렇게 조명이나 빛 밑에 있을 때 계속 이렇게 빛 반사되는 것도 좀 번쩍번쩍 거려서 싫고, 컬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크림 컬러가 유광이면 되게 냉장고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광보다는 이렇게 이번 플립4 때처럼 무광으로 하는 게 훨씬 깔끔하고 예뻐요. 다만 이 테두리 프레임은 또 반대로 바뀌었어요. 테두리 프레임은 기존에는 무광이었다면 이번에 플립4는 유광으로 바뀌었어요. 프레임이랑 이 재질을 좀 통일할 수는 없는 건가? 왜 하나는 무광이면 테두리는 유광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전 개인적으로 그냥 이 휴대폰 전체가 싹 다 무광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하고 딱 보니까, 이렇게 접었을 때 이 카메라 두 개 있잖아요. 여기 카메라의 링이 조금 더 또렷해졌어요. 기존 플립3 때는 카메라 이 링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카톡지가 거의 아예 없는 편이었는데, 이번 플립4 때는 카톡지가 조금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위에 있는 이 LED 플래시도 아주 소폭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커버 스크린, 이 외부 디스플레이의 활용도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존 플립3도 사실 이 커버 디스플레이 활용도 되게 칭찬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막 마동석으로 해놓기도 하고, 이렇게 웃긴 짤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커버 디스플레이에서도 나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높아서 칭찬 많이 받았는데, 이번 플립4 때는 이 외부 디스플레이 활용도가 더 늘어났어요. 와, 이거 진짜 커버 디스플레이 화면 하나 가지고 거의 웬만한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 활용도가 늘어났는데요. 우선 위젯이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상단바를 내렸을 때 무음으로 할 건지 진동으로 할 건지 이 볼륨 버튼이랑 화면 밝기 조절하는 버튼, 이렇게 위젯 두 개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플립4에는 이렇게 상단바를 내리면 와이파이 설정, 그리고 볼륨, 블루투스 버튼이 있고요. 왼쪽으로 스와이프 하시면 비행기 모드, 손전등, 그리고 화면 밝기까지 조절하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확실히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기능들을 이 외부 화면에 추가해 준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놀랬던 게, 이 커버 화면을 나만의 AR 이미지로 바꿀 수 있어요. 기존에도 되게 다양하게 뭐 폰트나 컬러나 뭐 갤러리에서 내가 원하는 사진 다양하게 꾸밀 수 있었지만, 이 AR 이런 건 없었거든요. AR 캐릭터 같은 거. 근데 설정에서 커버 화면에서 시계 스타일에 들어가시면 진짜 이거 메타버스에서 볼 법한 그런 3D 캐릭터 아바타 같은 걸로 마음대로 꾸미실 수도 있고, 캐릭터도 정말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나만의 캐릭터를 정말 자유롭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폴더블 폰이 노리고 있는 핵심 타겟인 10대, 20대, MZ세대 이런 분들은 내가 만든 내 캐릭터들로 이렇게 커버 디스플레이 화면, 잠금 화면도 꾸밀 수 있게 됐어. 되게 놀랐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막 캐릭터 이런 거 되게 이모지 막 엄청 잘 쓰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요즘 10대 분들은 이런 메타버스 캐릭터 같은 거 많이 쓰시나요?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저는 막 이런 캐릭터 같은 거 솔직히 별로 관심 없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구 페이스북인 메타랑도 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를 찍을 때 자체 UI도 바뀌고, 여러모로 진짜 MZ세대를 노렸구나 이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또 이 커버 디스플레이의 활용도가 정말 높아졌다고 느낀 게 바로 답장 기능인데요. 문자나 카톡 이렇게 메시지가 왔을 때 음성 인식을 해서 음성으로 답장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음성 인식을 하면 얘가 내 음성을 인식해서 텍스트로 변환해줘서 답장을 보내주는 기능인데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나는 It's OK.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운전 중이거나 설거지 중이거나 뭐 급할 때 이렇게 직접 일일이 매번 문자 답장할 수 없을 때 음성 인식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되게 편한 것 같고, 당연히 음성 인식률은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이모티콘이 있죠. 그런 이모지로도 답장할 수 있게 됐고, 그 외에도 당연히 기본 답장 기능, 네, 아니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통화할까요? 이런 기본 답장 기능도 있어서 닫았을 때도 이제 문자나 카톡 같은 거를 웬만큼은 답장할 수 있겠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당연히 내가 원하는 말을 정확히 막 장황한 그런 텍스트를 입력할 수는 없겠지만 간단한 답변 정도는 음성 인식이나 아니면 그냥 웃음 이모티콘으로도 보낼 수 있으니까 이 닫은 화면에서도 웬만큼 의사소통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게 다이렉트 전화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이게 내가 연락처에서 즐겨찾기 추가해둔 사람을 닫은 화면에서 바로 전화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인데요. 엄마, 아빠 아니면 친구, 내가 전화 자주 하는 사람들을 즐겨찾기 해두면 다이렉트 전화라는 위젯을 추가할 수 있어서 이 닫은 화면에서 바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휴대폰 열어서 즐겨찾기 한 사람 엄마 이렇게 딱 눌러서 통화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위젯에 스마트 띵즈라는 것도 추가가 됐는데요. 늦은 밤에 귀가할 때 미리 내 방 조명을 켜둔다든지 아니면 급하게 딱 출근하러 나왔는데 내 방 불 켜두고 나왔네? 이랬을 때 이 위젯에서 내 방 조명을 끄고 켜고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죠. IT 유튜버긴 한데 그렇게 막 스마트한 집을 구현해두지 못해가지고 막 TV랑 조명 이런 거 연결해두지 못했지만 이것도 IoT나 스마트 홈 쓰시는 분들은 진짜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써보진 못했지만 이 비행기 티켓 같은 것도 닫은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갤럭시 워치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스마트 워치에서도 내 걸음수, 타이머, 일정, 간편한 답장 이런 거 다 가능하잖아요. 이 스마트 워치의 UI를 최대한 이 커버 디스플레이 화면에 구현해 놓은 듯한 느낌이 났어요. 아마 플립 5 때는 이게 더 개선돼가지고 닫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카메라, 기존에도 닫은 상태에서 측면에 전원 버튼 2번 딱딱 누르면 카메라를 켜서 바로 촬영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뭐가 달라졌냐면 이 화면 비율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렇게 닫은 상태에서 셀카를 찍으면 나는 세로로 셀카를 찍고 있지만 이 커버 디스플레이 자체는 가로이기 때문에 이 비율이 되게 왜곡돼서 보였거든요. 이렇게 셀카 찍으면 내 눈 정도까지 나오겠지 하고 확인해보면 실제로는 세로로 찍히기 때문에 내 이마까지 나오고 이래서 내가 원하는 셀카 각도 찾기 되게 힘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 커버 화면에서 셀카를 찍을 때 이렇게 2번 터치를 해주시면 이게 세로 비율로 바뀌면서 좀 작긴 하지만 내가 실제로 셀카가 찍히고 있는 비율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확실히 카메라 활용도도 더 높아졌죠. 저는 아무래도 메타랑 협업한 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냥 이거 MZ세대 사라고 나온 핸드폰이구나 싶을 정도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인스타그램 릴스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폰을 접으면 바로 화면이 이렇게 아래 위로 분리가 돼요. 제가 물론 막 릴스를 엄청 많이 올리는 사람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릴스는 사실 내가 내 모습을 직접 찍는 것보다는 남이 내 모습을 찍어준 게 훨씬 더 다채로운 영상을 찍을 수 있거든요. 바닷가에서 뭐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오늘의 패션 OOTD 같은 거 이런 거 다 내가 직접 이렇게 셀카로 찍기 힘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매번 삼각대를 설치하거나 친구나 가족들한테 이것 좀 찍어줘, 나 지금 바다에서 뛰어가는 척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찍어줘야 돼 이런 거 매번 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화면이 위아래로 분리가 되니까 훨씬 다채로운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됐어요. 확실히 이 휴대폰 자체가 삼각대도 되고 휴대폰 자체가 이렇게 들었을 때 캠코더도 되고 하니까 이게 몇 천만 화소고 뭐 나이토그래피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저조도 환경에서 더 개선되고 이런 것보다는 카메라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이 핸드폰의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카메라 스펙은 전작이랑 거의 비슷해요. 1000만 화소 전면 카메라, 그리고 후면은 1200만 화소 초광각, 그리고 1200만 화소 광각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픽셀의 크기가 커지면서 나이토그래피, 그러니까 저조도 어두운 환경에서 좀 더 밝고 선명한 디테일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 플립4의 카메라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건 제가 직접 촬영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배터리인데요. 저도 실제로 플립3 써보면서 사람들이 배터리 괜히 욕하는 게 아니었구나, 배터리가 확실히 많이 부족하긴 하더라고요. 요즘 다른 휴대폰들은 워낙 4000mAh, 5000mAh까지 나오니까 이 기존의 3300mAh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400mAh 늘어난 3700mAh입니다. 삼성 말로는 이 400mAh가 커지면서 실사용시간은 3시간 정도 늘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좀 더 써보고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다만 이번에 프로세서가 개선이 되면서 발열을 좀 더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실 저는 플립 3 전작 때도 발열이 조금 불만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플립 4 때는 발열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됐을까? 하고 막 이제 막 언박싱해서 뜯어보는데 제가 이거 방금 플립 4 막 받아가지고 카메라랑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려고 쓰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좀 당황스러워요. 제가 막 그렇다고 게임을 돌린 것도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충전하면서 카메라 몇 번 써본 게 다인데 지금 벌써 약간 뜨끈뜨끈해가지고 뭐지? 좀 당황스럽네. 그래서 저는 이 발열 부분이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일단 너무 궁금하고, 배터리는 이제 고속 충전도 더 빨라지고 했으니까 내가 충전기 들고 다니면서 한다 쳐도 이 발열 부분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거 다른 분들 혹시 해결책 아시면 좀 알려주시고요. 언팩에서 보여준 것처럼 구글 미트로 화상 회의하고 이런 걸 기대했는데 릴스 찍으면 이거 핸드폰 너무 뜨거워질 것 같은데? 지금 카메라만 몇 번 만져도 뜨거워지는 마당에 릴스랑 화상 회의를 이것을 어떡하지?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플렉스 모드랑 제스처도 되게 다양해졌어요. 이렇게 접어서 플렉스 모드를 실행했을 때 상단바를 내리거나 화면을 캡처하거나 볼륨 밝기 조절, 이건 동일하게 가능한데요. 맨 오른쪽에 트랙패드 아이콘이 추가가 됐죠. 이게 가장 전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단부에 손가락을 움직이시면 이게 트랙패드가 되면서 마우스 움직이듯이 이렇게 커서를 움직일 수 있는 건데요. 두 손가락으로 상하, 좌우 스크롤도 가능해서 진짜 노트북에 달려있는 터치패드 쓰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위로 스와이프 하게 되면 다른 앱으로 전환이 가능해요. 기존에는 플렉스 모드로 이렇게 듀얼 스크린 쓰다가 문자 오거나 카톡 오면 이렇게 엣지 패널에서 다른 앱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화면을 나가서 다시 하던지 해야 됐는데, 이제는 굳이 엣지 패널을 꺼내서 화면 분할하지 않아도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위로 쓱 올리면 내가 원하는 앱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제스처도 되게 직관적이고 간단해졌고 멀티태스킹 할 때 확실히 유용하겠다 싶었어요. 실제로 이 유튜브 화면을 PIP 모드로 보는 거랑 정말 이렇게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유튜브를 PIP 모드로 작은 화면을 보면서 인터넷 하면 이렇게 PIP 모드를 막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되게 번거로웠는데 확실히 이 폴더블 폰은 이렇게 접히는 만큼 화면을 분할해서 멀티 윈도우 기능을 쓰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플립 3랑 플립 4의 가장 달라진 점, 차이점을 위주로 설명드렸는데요. 8월 말, 8월 26일부터 이 플립 4가 정식 출시가 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써보시고 또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테니까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은 플립 3랑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시면 또 열심히 확인하고 하트 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끝날 때마다 너무 갑자기 끝나네. 근데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는 사람 있을까?